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정학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됐습니다. 이제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요. 개헌에 대한 언급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등장을 한 건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헌. 그 필요성은 대부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만 그 시기에 관해서는 분명히 의견이 분분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한번 간략하게 좀 되짚어보고 지식 한 모금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개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헌법은 이제 법률의 기본으로서 기본권의 성격 그리고 통치 구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취지나 그 범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헌법은 모든 법률의 어떤 최상위 법률로서 기본적인 틀이자 최고 규범, 윤곽 규범으로 존재합니다. 헌법은 당대의 역사적 조건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법의 정치성을 반영하는 헌법 특유의 입법 기술, 그 특성으로는 개방성, 그리고 연속성, 유동성, 추상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헌법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 보장에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분단의 아픔 그리고 군사 독재를 거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러한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발전되어 온 헌정사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췌 개헌이라고 하죠. 1차 개헌. 독재 시대였죠. 이때는 정부가 이제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제로도 당선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국민 직선제를 주장을 했고 야당은 의원 내각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야당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비상계엄까지 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양쪽의 의견을 다 발췌를 했다 해서 발췌 개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이승만 정부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강제로 밀어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반대표가 0표였죠. 심지어 결국 1차 개헌은 어떤 절차를 위반한 그리고 국회의 의결을 강제한 더군다나 체계 정당성까지 무시한 그런 반쪽짜리 개헌이었다. 2차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3선을 하려고 개헌을 한 거죠. 그 유명한 4.4.5입 이때 터집니다. 자유당이 다수석을 차지했음에도 개헌에 필요한 의석은 확보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무소속이나 소수 야당에 있는 의원들을 포섭을 해서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별짓을 다 했겠죠. 그렇게 해서 과반 이상을 맞춥니다. 인원을. 그렇게 개헌에 필요한 136석 이상 137석을 확보를 하면서 이제 개헌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 와중에도 또 실수를 하죠. 자유당 의원 2명이 잘못 표기를 해서 135표가 됩니다. 물론 이때 여러 가지 기본권과 관련된 그런 조항들도 삽입이 되긴 했지만 이게 초대 대통령 중임 철폐 제안을 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에는 독재를 하려고 대통령을 계속하기 위해서 깔아둔 어떤 포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소수점 이하는 수학자들을 불러서 버려버리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35표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런 4.4.5입 논리로 개헌안을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강제로도 통과를 시킨 거죠. 결국에 2차 개헌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를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또 갖추었고 대통령은 4년 중임제가 됩니다. 3차 개헌 제2공화국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3.15 부정선거가 단행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자유당 부통령 당선이 어려웠죠. 이기붕 씨. 그러자 선거함을 바꿔치기를 하거나 소위 말하는 정치 깡패들을 동원을 해서 아주 정말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시민과 학생들이 이에 발발해서 규탄을 했고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월 26일 국민들이 결의문을 발표를 해서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를 합니다. 바로 다음 날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하고 개헌이 또 진행이 되죠.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내각 책임제가 구현이 됩니다. 4차 개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응징입니다. 반민주 행위자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헌법 부칙 개정안을 제출을 했고 왜 3.15 선거 부정행위자, 부정축제자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소급 입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개헌을 한 것입니다. 5차 개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쿠데타 제3공화국의 시작입니다. 민주당 내 신구파가 갈등을 했고 내각 책임자가 흔들리자 불안해지자 그 틈을 타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결국에 헌법을 개정을 했고 체계화시켰죠. 아이러니하게도 군사 독재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조항들이 이때 많이 삽입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 정부 또한 극단적인 정당
국가, 결국에 뭐 이제 자기네들 정당이죠. 집권 여당의 어떤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만을 지향했습니다. 6차 개헌,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고 하기 위해서 독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거나 뭐 다름이 없죠.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신민당의 대립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국회의원이 250명으로 상향이 되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7차 개헌, 이른바 이제 유신헌법이라고 하죠. 사공화국의 출발을 알립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비상사태를 또 선포를 하기도 했죠.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된 시기이기도 하고 비상조치를 선포를 하고 국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이때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 제약 이런 것도 심했지만 문제는 이제 긴급조치 구호, 이게 우리 헌법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거, 이것은 심각한 거죠. 이런 초헌법적인 어떤 조치들, 헌법을 파괴한 겁니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설치를 해서 대통령을 자체적으로 선출해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8차 개헌 제5공화국의 출발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을 했죠. 12, 16 사태가 발발을 했고 결국에 또 이제 계엄이 터집니다. 어수선한 틈을 타서 전두환이 또 쿠데타를 했죠.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긴급조치 구호는 해제가 되긴 했지만 전두환 씨가 일으킨 이 쿠데타로 인해서 전국에 또다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됩니다. 지긋지긋하죠. 대통령은 7년 단임이 됐고 국정조사권이 신설이 됩니다. 마지막 개헌, 9차 개헌이죠. 육공화국의 출범을 알립니다. 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러자 또 뭐 호혼 조치다 어쩌다 해서 이제 국민들을 또 탄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항쟁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은 저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한열 열사가 사망을 하는 등 가슴 아픈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더 들고 일어났죠. 6.26 평화 대행진 등 거국적인 국민들의 저항권이 발동이 되자 결국에 못 버티고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합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겠다. 이것을 이제 헌법 전문에 수록을 했고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변경이 됐으며 헌법재판소가 도입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간략하게 정말 뭐 말 그대로 지식 한 모금이죠. 이렇게 우리 헌정사를 한번 좀 되짚어 봤는데 주요 사건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뭐 어떠신가요? 우리 헌법 이렇게 격동의 시기를 거쳐오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개헌을 한 게 아니라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 기득권 공고화를 위해서 개헌이 진행됐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계속해서 거친 우리 국민들은 결국에는 이제 정치에 대한 불신, 국회에 대한 불신, 그리고 개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인지 마지막 개헌인 9차 개헌 이후로는 더 이상 개헌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0황국은 출범하지 않고 있죠. 분명한 것은 9차 개헌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죠. 정치, 문화, 관습, 사회, 경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고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개헌이 같이 따라가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공감을 하기는 할 텐데요. 과연 이제 지금의 이 시기, 이 내란이 아직까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이 시기에 개헌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하는 것에는 부정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목소리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적합합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자강의 지식 한 모금, 우리 헌정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되짚어봤고 개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도 제작을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